예, 안녕하십니까. 파인일병원 통합의암센터 센터장 장수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암증 오신부터 식욕부진의 한약치료라는 주제로 암환우분들과 이제 보호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항암 중에 좀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이제 울렁울렁거리고 식욕 없고 이제 그런다고 하신 게 있으셔서 아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죠, 그죠? 예, 여러 부작용 중에 뭐 빈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선생 같은 경우는 빈혈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그죠? 빈혈도 있고 식욕도 떨어지고 변비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 항암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안타깝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는 항암제가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에도 있어요. 예, 정상세포 중에 주로 이제 점막이라고 불리는 정상세포들이 이제 보통 빨리 분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수도 빨리 분열해서 빈혈이 오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호중구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오고 우리가 소화기에도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점막에 문제가 오면 속이 쓰리기도 하고 구내염도 오고 막 설사도 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의 어떤 암세포를 우리 항암제가 암만 공격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지 못한 좀 단점이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암 보조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항암을 받고 오면은 이렇게 약을 받아오시잖아요. 그죠? 뭐 이게 빈혈약이라고 받아오시고, 구토를 억제하는 약이라고 해서 받아오시는데, 암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도 이제 항암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보통 보조요법이라는데, 우리가 국립암연구에서는 이 암 보조요법을 뭐라고 하냐면, 암 환자분들 치료를 받을 때 따라오는 여러 신체적인 부작용들을 빨리 줄여줘서 어떤 정신적이나 마음의 문제를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모든 의료행위를, 즉 항암이나 이런 방사선 효과를 최대한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보통 보조요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의료행위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병원은 이제 양방만 하시니까 양방암 치료만 모든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실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의료행위는 국내는 한방도 의료행위에 이제 의사에 속한단 말이죠. 의료인이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은 의사들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대 교육 과정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의대에서 아직 한약을 배우고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지금부터 22년 전부터 모든 의대가 다 의무 교육이 돼 있어요. 한약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사실 의대에서 배우는 나라도 있고 안 배우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대에서 다 배운다는 의미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들이 한방도 많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항암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는 사실은 한방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보조요법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발로 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양다리로 이렇게 가야 좋은데 즉 필수적으로 고통을 좀 줄여주고 항암 욕구가 잘 좋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필수적으로 보조요법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나 우리가 위암 같은 분들은 보통 주일에 3주 연속 투약을 하고 일주약 하는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어느 둘째 주에 호중구 감소가 아주 심하게 온다든가 식욕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물론 대학병원에서 약을 주고 주사도 놓고 이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안 오거나 좀 몸이 더 손상이 되면은 이번 주는 좀 쉬어야겠어요. 항암을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먹고 한번 일주일에 다시 보시죠 했는데 그래도 안 좋으면 한 80% 정도 항암을 좀 줄이거나 그 다음에 또 못 받거나 또 줄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항암 이제 스케줄인데 이러다 보면은 항암을 원용량대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항암을 줄이고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항암제가 안 듣고
암이 커지고 다른 데를 전이한다는 말을 들어서 항암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암의 부작용을 잘 잡지 못해서 항암을 줄이거나 쉬는 일이 결국 항암의 효능도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대학병원에서 여러 약을 줄 거예요. 여러 약을, 수많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약을 주는데 안 듣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백혈구 감소나 호중호 감소나 빈혈이나 식욕부진이나 오늘 주제인 오심구토, 또 흔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니? 나 항암을 안 하면 안 돼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항암을 이미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양방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방이 필요한 거는 그때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을 적재적소에 써서 그 위험한 거를 양방과 더불어 넘어가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사님들이 항상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한약을 절대 못 먹어요. 먹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얘기도 하고 한약을 쓰면 오히려 더 간이 안 좋아진다 그러고 신장이 안 좋아지는데 막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못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대 교수님들이 이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의대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한약을 안 배우거든요. 또 그 교수님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한약을 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지금까지 의사님들이 한약을 쓴 지가 한 거의 45년이 넘었어요. 한약을 쓴 지가. 일본은 한약이 전파된 지가 한 1500년 전에 들어왔다 그래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약을 써왔고 의대에서도 2001년부터 의무교육을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님들이 하고 있고 통계를 내봤더니 2010년에 우리가 전국의 의사님들이 이제 계시는 곳 중에 암치료병원만 한번 따져봤어요. 한 124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한 900명의 암치료병원 근무한 의사님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나 한약 써요 라는 분들이 92.4%였어요. 2010년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의사님들이 한약을 대학병원에 아예 한방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을 전문으로 보는 외래진료센터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일본은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일본에서 연구를 해서 한약이 도대체 왜 좋은지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0%다 효과가 전혀 없다. 부작용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통계를 했더니 항암의 이게 부작용을 잘 개선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100%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그레이드 3, 4가 70%가 넘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암치료 선생님.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 양약에 없는 한약이 있더라. 방사선도 부작용을 잘 잡아줘요. 오늘도 제가 환자 중에 방사선 지금 치료 중인 환자 있는데 그 부작용 잡는 한약이 많거든요. 한박이. 몰라요.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모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삶의 질을 더 높여줘요. 아까 말하는 입맛이 없어요. 오늘도 선생님 맨날 입맛 없다고 막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한약이 얼마나 보약 중에 많겠어요. 입맛을 돋구는 약이. 근데 보약을 먹으라면 이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니까 환자들은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학병원은 쓰지 말라 그러고 그 환자분들은 괴로우니까 그냥 건강인의심 사 먹고 자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도움될 수 있지만 근거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일 일본 의사들이 제일 좋다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항암 중에도 면역이 계속 부활하더라. 특히 면역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역 항암하면은 이 면역 항암은 T세포를 부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눈뜬 거를 면역세포를 암을 인식하게끔 하는 거지. 면역세포를 계속 부활해줘야 면역 항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중에 계속 면역을 자극하고 부활하는 효과가 이 한약이 있어요.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부가적인 거죠. 삶의 질은 뭐냐면 식욕도 좋아지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하고 울렁울렁거리는 것도 더 완화하는 것. 그런 걸 삶의 질을 높인다.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일 원하는 게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발 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항암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을. 그러면 거꾸로 삶의질을 높여서 항암을 받게 하면 너끈히 항암을 받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의 사람들은 특히 보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양방에 없는 개념이 보약이에요. 근데 한방에 있는 개념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몸을 보강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름에 사시사철 우리 보약을 먹어요 하다가도 암만 걸리면 보약을 먹으면 암이 커진대요. 막 이런 잘못된 지식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실제로는 보약을 먹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보중해탕, 흔히 여러분 알고 있는 십전대보탕, 인삼녀탕은 일본의 암치료 전문병원에서 특히 암 환자한테 많이 쓰고 있는 보약들이에요. 의사님들이. 왜? 암 환자는 보약 쓸 일이 많거든요. 면역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하니까. 보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이런 보약을 쓰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질 높은 열명, 즉 생명기간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질이 높이. 그러니까 그냥 생명이 항암 때문에 또 고생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질이 높게, 삶의 질이 높게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때때로 암의 진행이 완만해지고 암과 장기가 공존할 수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드물게 한약만으로도 치유되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본의 의사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 의사의 관점이에요. 이 보약만 써도 이런 얘기예요. 보약만 써도. 면역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이 오늘 주제가 구역구토니까 구역구토를 한 여러 원인이 있어요. 뭐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신구토가 왜 오느냐? 대부분은 항암제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죠. 보통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오신구토를 잘 유발하게 돼 있어요.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특히 이제 심한 구토라면 탈수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대사에 장애를 하겠고 무엇보다도 항암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오심구토 식욕부진이라고 암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암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이런 얘기는 우울하고 항암을 하면 할수록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 막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오심구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뇌 전이가 있거나 항암이나 방사선, 장폐색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의료인들은 이걸 체크해 봐요. 근데 오늘 주제는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니까 항암에만 좀 치우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암을 하면 이 뇌 연수라는 것에 얘가 영향을 줘요. 전문 용어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뉴로키닌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수용체에 얘가 영향을 줘서 울렁울렁거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토를 잘 유발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가장 많이 막 고빈도로 90% 이상 많은 게 여러분들 중에 하는 게 시스플라틴이라는 대표적인 항암제가 있어요. 시스플라틴. 또 하나가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유방암에 많이 하는 항암이에요. 이걸 하면은 우리가 구토가 울렁울렁해서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는 백근기 항암이라 해서 폐암에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암에 많이 하고 있어요. 대장암에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항암제가 독소루비신이라고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역시 유방암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여러 암에 또 이리노테칸이라고 하는 항암도 있고 그 외에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항암들이 있어요. 이 표적치료제가 얘도 울렁울렁거리게 하는 부작용들이 있고 또 면역항암제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의료인들은 어떤 항암제 한신을 저희가 쫙 체크한다. 아, 이분은 정말 강력한 지금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을 하니까 미리 한약을 줘야 되겠다. 이런 항암을 할 때. 그래서 시스플라틴이나 시크로포스파마이드 항암을 할 때는 미리 저희가 구토를 방지하는 한약을 줘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한약을 미리 줘요. 그래서 항암제가 여러 울렁울렁거리는데 일반적으로 학습된 구토가 있어요. 아, 내가 항암을 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울렁울렁거려요. 이해가 있죠? 다음에 항암할 때 또 항암도 안 하는데 울렁울렁거리는 항암도 있고 항암하고 하루 안에 막 급성적으로 울렁울렁거리게 되고 하루 지나서 오는 그래서 시스플라틴이나 시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항암제는 하루 정도 지나서부터 막 울렁울렁거려요. 첫날은 괜찮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항암들,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시크로포스파마이드, 막 독소로비신 이런 항암들을 쓴 분들은 특히 울렁증을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가 치료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파크리탁셀, 탁셀이라고 끝에 탁셀이라고 붙은 도세탁셀 이런 거 하는 항암들 역시 울렁울렁거리고 잼스타빈, 이리노테칸, 뭐 폐암에 쓰는 에토퍼시드, 뭐 토포테칸, 뭐 또 뇌종양에 쓰는 테모졸로마이드 이런 항암들은 다 울렁울렁거리게 많이 만드는 항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방의 도움이 되게 필요한 항암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전 세계 가이드를 어떻게 냈냐면 오싱고토에 대해서 NCCN이라고 전 세계 의료인이 보는 가이드 책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도움이 되는 것들이 생활관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좀 하루 종일 좀 약간씩만 먹어라.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좀 나눠서 약간씩 드세요. 이런 뜻이고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강한 향 있는 걸 좀 피하고 또 상온에서 음식을 드시고 처방받은 약, 우리 항구토제라고 알려진 처방받은 약 다시 잘 드시고 또 재밌는 거는 진저에이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저가 뭐냐면 생강차 먹으라는 거예요. 생강차. 가이드에 딱 들어가 있어요. 사실 생강은 한약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한약이고 뭐 식품인데 생강은 대표적으로 한방에서 구토 억제제로 많이 써요. 소화기 보약에 많은 경우에 생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울렁울렁할 때 생강채 잘 드세요가 가야 돼요. 또 생강은 항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울렁울렁거리신 분들은 생강채 좀 드세요. 특히 이제 몸이 찬 분들한테 더 맞아요. 몸이 좀 배도 차고 이런 분들 손발이 차면 생강차가 잘 맞아요. 근데 울렁울렁거리는 걸 많이 완화해야 하니까 많이 평상시에 항암정에 생강차를 드시면 참 좋고요. 오심을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주에 쓰란 얘기예요. 일본의 이제 미국의 가이드 자체가 이게. 그리고 여러 이제 보조약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질문하라. 지금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라.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항구토제에 국제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토 억제하는 대학병원에서 구토 억제제 받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수용체 기량제라고 알려진 거나 뉴로키닌 1 수용체 기량제 또는 코르티고 스테로이드 제제 이 보통 세 종류에서 선택해서 받아오시는 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 안제베트, 카이트릴, 쌍쿠스 패치, 또 쌍쿠스 패치라고 패치를 붙여서 오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울렁울렁거리고 조프란, 알록시, 여러 가지 이런 항구도제를 이제 우리가 복용하거나 또 패치로 붙이는 것을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처방을 받아온 대로 드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이런 항구도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40에서 75% 정도만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토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비율이 40에서 75%예요. 그러니까 40% 아래에도 또, 그리고 식욕부진도 한 15% 정도에서 환자들이 항암 중에 이제 식욕부진을 호소해요. 효과가 이런 항구도제 써도 아직까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환자들 입장에 고통스럽고, 또 만약에 한 개만 쓸 때보다 이렇게 두 개를 막 같이 묶었다. 그래서 파크리탁셀, 시스플라틴은 보통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여성암에 많이 쓰는 항암인데 이런 거 쓸 때 막 구토, 막 구역, 막 식욕부진이 막 흔하게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연구해 봤더니 완벽하게 조절되는 비율이 35.3%밖에 안 돼요. 즉 항구도제 줘도 35.3%밖에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됩니다. 그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완벽하게 조절되고 7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양약을 써도 대학병원에서 약을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밥도 못 먹고 막 체중이 떨어지면 또 나중에 항암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쉬거나. 또 연구를 해보면 이런 거 해보면 항구도제를 써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사이에 항구도제를 써도 이렇게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학병원 연구를 해본 결과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까 제가 하루 지나면서 시스플라틴이나 항암제는 계속 구토를 더 유발한다 그랬죠? 지연형으로.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25일까지 대개 항암을 이런 시스플라틴 같은 걸 하면 음식 섭취량이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항암 받을 때보다 두 번째 항암 받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누적하면서 더 심해진다는 데 있어요. 누적하면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식욕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식욕 없다고 할 때 그레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아이고 배고파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항암을 하면은 이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농도를 감소를 시켜버려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농도를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시스플라틴이라는 이 항암이 이 그레닌 농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암제가 이 식욕 촉진 호르몬 농도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약은 거꾸로 양약에서 못하는 걸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일본의 대학병원 선생님이 왜 한약을 쓰겠어요? 현재 제약회사에서 나온 게 미흡하니까 천연물 중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추가 연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암은 이 시스플라틴 하면은 이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한약을 쓰니까 올라가는 한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항암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식욕부진에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한약이 뭐냐? 육군자탕이라는 약이에요. 이름도 멋있죠? 군자예요, 군자. 군자가 뭐예요? 성인군자 할 때 그 군자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소화기 보약이에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또 일본에서 몇백 년 동안 써왔다는 약이란 말이에요.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울렁울렁 거린다고 할 때 썼던 소화기 보약이에요. 이 약에는 아까 생강이 좋다고 그랬죠? 생강이 들어있어요. 감초도 들어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약은 바나, 복령, 인삼, 진피, 백출, 대추 이렇게 8가지 약으로 있어요. 생강대추 빼고는 6개라 육군자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소화기 보약이고 암 환자 소화기 보약으로 일본의 의사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대학병원 의사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일본에는 대학병원은 혈액조리내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특히 이제 양방에서 안 되는 소화기 장애, 우리 기능성 소화기 장애라는데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울렁울렁거리는 환자도 내시경 해보는데 원인도 없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이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한방에서는 담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 소화기에 담을 없애는 분이에요. 이 바나란 약이, 이 백출이라는 약이 백복년에 무슨 약이냐면 소화기에 울렁울렁하게 하는 이게 불필요한 수분이라고 표현을 한방에서 이걸 없애주는 그런 성분인 약초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상당히 위장장애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 육군자탕을 연구를 인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6개 약이 어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레닌 수치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항암 중에, 그죠? 즉 식욕 촉진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데 얘가 회복해요. 이 모든 한약초에 가장 과학화가 많이 된 게 지금 육군자탕이에요. 일본의 사람들이 과학화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실험 연구, 인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닌 수치를 항암을 하면 감소되는데 얘가 회복이 돼요. 감소로. 음식 섭취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방에서 표현한 세로토닌, 기랑체, 이 수용체 이쪽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과학화가 된 한약이에요. 이 육군자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신구토에는. 그래서 이 세로토닌 수용체를 기량을 한다는 게 일본의 여러 의사님들이 다 연구를 해서 보통 의사님들 재교육할 때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저도 역시 의사님들과 한의사님들을 한약을 많이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임상연구가 일본의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2011년에 우리가 TS1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위암에 많이 하는 항암. 선생님은 항암 부작용을 포기하셨다. 그때 뭐라고 포기하셨냐면 대번에 입맛이 없어지고 입이 썩고 막 이렇다 그러셨어요. 사실 그때 이 약을 쓰셨으면 항암을 안 포기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아직은 항암을 저는 포기하기 좀 아쉬워요, 선생님. 이런 항암을 다시 하면서 저 한약을 미리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안 쓰셔도. 왜냐면 대학병원 모르니까. 이런 약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항암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학병원에서 항암을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려요.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러고. 이 약을, 이런 거를 치료저지엔 재발성 위험. 10명한테 이렇게 써봤어요. TS1과 시스플라틴 같이 쓴 걸 임상연구를 했더니, 유구제탄을 했더니 혈액 속에 그레닌 수치 감소를 약화시켜, 감소하지 않게끔 해주고, 항암 중에 음식 섭취를 잘 되게 해줘요. 입맛, 이걸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은 입맛 촉진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입맛 없으면 선생님 우울하시죠, 그죠? 우울해진다. 우울한단 말이에요. 이 우울증을 회복하는 약이에요. 입맛 없는 거 해결해서 우울증까지 해결해줘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리고 이 약은 우리 기본적으로 면역을 다 해요. T세포, B세포랑 면역세포를 다 부활을 해요. 암 면역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운도 나고. 그래서 이런 임상 연구가 이미 2011년에 오노란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일본에서 보고가 돼 있어요. 또 다른 임상 연구도 뭐라고 돼 있냐면 식도암 환자분들한테는 도세탁셀, 저희 병원에 식도암 환자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도세탁셀, 5FU, 시스프라티에 이런 항암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항암을 하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식욕을 촉진, 억제해버리는데 이게 세 개를 해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항암제가. 그죠? 이 19명한테 육군자탕을 평가해봤더니 이 항암 중에 메스꺼움 구토를 개선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삶의 질 점수를 다 높여주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이케라는 교수님이 일본에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11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은 지금 12년 전에 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항암을 할 때 식도암 환자 또는 도세탁셀, 5FU, 시스플라틴 할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한약은. 자,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 2017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교의 소화기내과 그리고 일본 도쿄 의대의 또 홋카이도 암센터 국립병원 부인과 이렇게 4개 의료기관에서 연합해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환자들. 우리가 이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에 보통 첫 번째 하는 항암으로 시스플라틴, 아까 제가 울렁울렁 하는 게 주검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파크리탁스라는 이 2개 약을 전 세계 어딜 가나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얘를 맨 처음 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 둘 다 울렁울렁거리게 하는 항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기존의 항구도제만 안 되니까 한약 중에 육군자탕이 좋다는데 한번 진짜 좋은지를 임상 연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라토시토가 이제 육군자탕이라는 약인데 20명 대 20명을 1대1로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더 예후가 좋은지. 한쪽은 항구도제만 준 거고 한쪽은 육군자탕하고 항구도제하고 같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녹색이 항구도제만 줬을 때예요. 항구도제만 줬을 때는 완벽하게 구토를 제어하는 비율이 35.3%더라. 20명, 한약 안 준 20명은 35.3% 정도만 완벽하게 구토가 제어되는데 대학병원에서 항구도제를 받아온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육군자탕을 줬더니 57.9%로 20% 이상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토를 제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이면 항구도제만 준 경우면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는데 육군자탕을 항구도제 같이 썼더니 이게 유지가 잘 돼요. 구토가 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잘 관리되는 확률이 높지는. 또 우리 식욕도 보통 이런 항암을 하면 1일부터 7일 사이에 되게 심합니다. 구토, 막 울렁, 숙역보증이 심한데 항구도제만 쓰면은 식욕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죠? 육군자탕 같이 주면 식욕이 올라가요. 그죠?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메스꺼움은 1일부터 7일까지 보면 항구도제만 이렇게 메스꺼움이 심해져 있는데 육군자탕을 같이 쓰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 임상연구예요, 임상연구. 그죠? 대학병원 일본의 4개 의대에서 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의사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항암을 할 때. 당연히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항암 전부터 주고 항암 중에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분이 항암을 하고 직전에 구토 때문에 힘들면 제가 미리 이런 약을 줘요. 항암 전에도 드시고. 그러면 지금 저희 병원에 시스플라틴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한테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원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야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 한약에 과학화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제 임상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6, 36세인데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좀 암이 오셨는데, 이분은 주말에만 입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주말에만.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기들이 어려서 애들 관리를 해줘야 돼서 주말에만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갔더니, 막 자리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구역구토가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한약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드시겠어요? 했더니, 제발 살려달라. 이 대학병원에 있는 약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어느 정도냐 하면, 어제까지 구토를 계속 한 거예요. 어제까지 구토를 하고, 정도가 한 1에서 10이면 8 정도로 되게 심하게 구토를 하고, 식사를 못하니까 무기력이 한 9 정도 돼요. 10이 최고 등급이라면 9 정도라고 표현하세요. 너무 기운이 밥을 못 먹으니까. 며칠 밥을 못 먹네, 구토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암을 못 합니다. 유지 못 해요. 체중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항암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항암은 2018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하시고, 이제 아바스티라는 걸 했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폴피리하고 아바스틴이라는 것을 원자력병원에서 2주 간격으로 하셨고, 당국대에서 하이팩이라는 이게 수술을 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 하이팩을 하셔야 되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복막이 전이돼 수술해야 되는데, 이 항암 구토 때문에 항암을 맞추지 못하는 이게 벌어지신 거예요. 이 폴피리라는 항암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한방엔 여러 약이 있어요. 이런 구토를 억제하는 약이, 뭐 육군자탕만 있는 게 아니고, 적봉연탕, 뭐 항사액구전탕, 오령산, 여러 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육군자탕이라고 이렇게 일본의 제약회사가 이렇게 나온 게 국내에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14일치를 이제 한 번에 2봉씩 드세요. 한 번에 2봉, 빠른 효과를 보이게 하려고 드려서 14일치 2주분을 드렸단 말이에요. 환자분이 원해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입원하니까 나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얼마나 이분은 간절하겠어요. 그죠? 아기도 어린데 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항암을 어떻게든지 끝마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3일 연구하에서 주말만 입원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떠세요? 그 약 먹고? 그랬더니 일단 목소리 자체가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3일 후에. 원장님, 이게 항암 중에 울렁울렁거리니까 특유 항 때문에 먹어서 울렁울렁한 건 그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에 3번은 못 먹어요. 제가 하루 3번을 먹으라고 2봉씩 3번을 먹었는데, 한 번에 3번은 못 먹고 2번씩만 먹었다. 아침, 저녁 뭐 이렇게 하여튼 2번씩만 먹었는데, 그 주말까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뭐 해서 하루 3일 먹었더니 이 복용하고 옷이 울렁거린 게 한 8에서 2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기력도 9에서 1까지 확 줄었어요.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원장님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항우도자만 먹었는데 안 들었더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좋겠죠. 안 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항암을 나중에 쉬어야 되고 스케줄을 멈추, 이 패턴으로 갈 건데, 그 육군자탕을 일본의 의사들 하듯이 제가 가이드대로 전 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마워하죠. 이분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때로는 남편분이 따로 외래 와서 받아가고 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항암을 다 마쳤어요. 다행히. 완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완료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완료하게 만들어줬더니 하이팩 수술까지 했어요. 제가 해드릴 일 다 맞춘 거예요. 항암에도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왜 면역을 같이 좋아지게 하고 이게 다 좋아지게 한 약들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제가 약을 말씀드리면, 이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약이에요. 바나사심탕. 일본의 의사들이 흔하게 쓰는 약이에요. 항암 중에. 이 바나사심탕. 이 사심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사한다는 얘기인데, 울렁울렁거리고 답답한 마음, 이거를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저희 쪽에서 또 일본 의사님들이 위장염에 많이 썼어요. 위장염. 울렁울렁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또는 설사를 막 하거나 장염이 있거나 입이 쓰거나 입이 마르거나 뭐 여러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얘가 여러 연구에서 항암 중에 이 부작용을 완화하는 게 보고돼 있고,
특히 염증 물질의 증가를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항암에도 좋아요. 이 항암 효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황금황년이란 이 약, 특히 황년의 메르베라는 성분, 이런 약들이 들어있어서 이 항암 효능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이 부가적으로. 이 바나사심탈은 그리고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항암 중에 간 독성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독소르비신하고 바나사심탈 같이 쓰면 오히려 GOT-GPT를 떨어뜨리는 간 보호 효과가 보고돼 있어요. 이 바나사심탈. 오히려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서 쓰셔야지 모두 획일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보통 많이 씁니다. 수술 후에도 많이 쓰고 항암 유발하는 설사나 또 방사선에서 오는 설사나 이 염증에도 많이 쓰는 약인데 이 약이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역시 제 케이스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타세바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타세바라는 표적 치료제. 이분은 70세예요. 나이가 많으시죠. 고령이에요. 근데 휠체어에 의지해요. 원래 멀쩡히 걸어 다니셨던 분이 항암을 하고부터 휠체어 생활을 바로 해버려요. 왜? 구토하고 설사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서 휠체어 생활하는. 기운이 빠져서. 이분이 처음 만난 게 뭐냐면 나 빨리 누워야 돼. 빨리 누워야 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너무 힘드니까 몸이 너무 부대끼고 힘드니까 이 타세바라는 항암을 이 표적치료제를 하고 2일 전부터 또 머리에도 방사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극심한 구토가 어떻게 되냐면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하고 종이컵만 냄새만 맡아도 구토하는. 종이컵 냄새 맡아도 구토하는 분 보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이 표적치료제 쓰면요. 아까 시스프라틴이라는 이 세포독성도 그렇지만 이 강하게 부작용하는 분들은 구토 아주 심하게 합니다. 또 중증 설사래요. 이분은 쥐기절기를 차고 있어요. 이 70세인 분이. 이 제어가 안 돼요. 중증 설사. 당연히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지사제 줘요. 지사제, 로페민이라는 지사제 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지사제가 안 들어요. 쫙쫙 해요. 하루 7번 이상 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위독해 해요. 그래서 항암을 줄여야 돼요. 이게 코스예요, 이분은. 봐요. 전혀 식사를 못해요. 종이컵 남자만 맡아도 뭐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하죠. 밥을 못 먹고 계속 설사하면 감염 와요, 안 와요, 이런 분들. 감염 온단 말이에요. 항암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써야 되는 항암이에요. 그럼 결국은 항암을 줄이거나 잠깐 멈추자 그러거나 못 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이 대학병원에서 약을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경우에 쓰는 한약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희 쪽에서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의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전문 자료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이분 평상시 소화력이 좋았던 분이에요. 몸도 추위를 안 타고. 원래 바나사심탕은 황금황년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서 약간 추위를 안 타고 평상시 소화력은 좀 좋았는데 갑자기 장염해서 소화가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약이에요. 소화력이 약할 때 쓰는 약이 아니에요. 아까 육군자탕처럼 소화기 보약은 아니고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추위도 안 타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평상시에 소화력도 좋았던 분이 항암하고부터 힘든 거예요. 보통 항암제가 사람을 죽이네 이런 말도 최근 일본 의사들이 많이 쓴 거 보셨어요? 항암이 날 죽인다. 항암제가 사람을 먹는. 항암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고 이가 보조적 치료가 안 되면은 이렇게 극도로 힘들어지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70대 먹은 분은 이 항암을 하고 생명력이 빨라지는 분이 있어요. 생존기간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래, 이 연구도 임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항암하고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을 이 쯔무라제 약이 일본에서 아까 제가 나온 이 당시에 쯔무라제 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제약해서 그대로 제가 한약을 줬어요. 한 번에 2봉씩 드세요, 이렇게. 근데 이 약이 단점이 있어요. 써요. 약이, 황금황년 약이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종이컵 냄새만 맡아도 구토하고 물만 먹어도 구토한다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간에 한약 들으니까 잘 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 먹겠죠, 그죠? 다음날 도저히 못 먹겠다고 따님한테 막 성화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 더 구토한다 막 이러면서
한약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의사님이 저 한의사 말 듣고 한약 먹고 내가 더 죽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한 번 먹고. 따님이 못 먹겠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따님한테. 어머니 살리고 싶으시면 한 수저씩이라도 드시게 하세요. 그래야 사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따님이 이 옆방에 제 뇌종양 환자 중에 테모다이라고 뇌종양 항암제 이거 먹고 구역부터 심한 분이 저한테 약 먹고 좋아져서 항암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소개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고 좋아졌다더라 해서 한약을 사실 치료와 받으려고 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엄마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드시게 하셔야 돼요. 이 종이컵 냄새만 맡고 물만 먹어도 구토하는 분이 오죽하겠어요? 이 심한 구토일 때는 한약 특유한 향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수저씩 한 수저씩 먹이세요. 그래야 어머니 살립니다. 이게 안 그래도 항암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다행히 그걸 따라주셨어요. 따님이. 설득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용을 하고더니 구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토가 다행히. 이분 표현이 10이에요. 원래 1에서 10까지가 최고 등급인데 자기가 최고 등급다는 거예요. 근데 1로 줄었어요. 어쩌다 한 번 있는다 정도. 설사를 안 한대요. 다행히. 당연히 기적이 안 차겠죠. 설사도 10이었대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설사 자체가. 피로도 없어졌어요. 거의. 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떨어지겠어요. 밥을 못 먹고 설사만 작작하고 구역구토하는 항암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러면. 멀쩡했던 분이 차라리 항암 안 하고 말지. 이런 분이 많아요. 의외로. 부종도 빠지고 다시 속쓰림이 있대요. 그래서 속쓰림을 완화하는 약 중에 수점산이라는 약이 원래 바나사심탕이 속쓰림도 완화하는 약인데 그다음 계속 구토하고 막 이러니까 이 점막 염증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그 뒤로는 구역구토를 미리 잡고 항암 중에 계속 약을 써서 표준치료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항암 효과 당연히 좋죠. 항암을 그치지 않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대학병원은 폐암의 이 표적치료제, 흔히 지금 타세바이라를 말씀드렸는데, 지오트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래서 이런 항암도 비슷한 반응이 와요. 이럴 때 바나사심탕을 미리 주는 게 가이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증설사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구역구토를 훨씬 줄이더라라는 임상료가 많이 돼 있어요. 일본에 흔하게 이런 표적치료할 때 쓴단 말이에요. 이런 표준화되고 과학화된 약들은 여러분들의 항암을 잘 받게 하고 치료 확률을 더 높이 해서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암증의 오심구토에 한방에서 어떤 한약을 쓰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